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한번 싹 정리를 해보죠. 자, 부등식. 자,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을 보고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x가 3보다 크다, 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을 보고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등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부등식을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표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포함을 안 시킬 때는 비어있도록 표현을 해주는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2를 색칠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중학교 때도 이거 했잖아요, 그죠? 수직선에다 표현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ax 플러스 b가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중에 넘깁니다. 자, 두 가지. 일단 먼저 a가 0이냐 a가 0이 아니냐,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도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 이렇게 코스를 짜본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굳이 식을 쓰자고 하면 이렇게 뭐예요? b도 0이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x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다 이겁니다. 그죠?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 없다. 그 다음에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야. 이것도 둘로 나눠야 되겠네. b가 0보다 크냐 b가 0보다 작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 곱하기 x는 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자,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간에 우리는 얘는 항상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b가 양수라는 거죠. 양수는 0보다 크다. 항상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b가 0보다 작대요. 0 곱하기 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0인데 음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해 없다.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걸 또 둘로 나눠볼까?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다. 자, a가 0보다 크면은 양면을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죠. 이게 해의 범위.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양면을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러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그러면은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b가 이항해서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a가 0보다 클 때는 양면을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 부분이죠. 여기서 니네가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건 요거와 요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면 니네가 A라고 하면 이거의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미지수가. 근데 A가 0보다 작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음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니네는 음수에 계속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다. 니네가 임의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A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럴 때 이제 A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양변에 똑같이 그냥 A분의 1만 곱해서 약분이 되고 X A분의 B 이렇게 돼야 됩니다. A가 음수인데요. 양변에 A분의 1을 곱할 때 음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냥 똑같이 A분의 1만 하고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마이너스 AX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져 있을 때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A는 양수거든.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하면서 나는 양수를 곱하는 거다 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지 양수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떼줘야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도 양수는 양수입니다. 알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음수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중학교 1학년 때 음수를 처음 배울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음수인 거지만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음수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A를 이제 나누게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내가 양변에 양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이런 부호를 내 마음대로 손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떼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그래도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그 식만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가 없다.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이 해가 없는 거와 모든 실수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x의 개수가 0일 때 존재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해가 모든 실수다. 아니면 해가 없다.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일단 1차 부등식에서 a의 값을 x의 개수를 먼저 0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를 판단하고 문제를 풀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 값이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이 아니라면은 항상 범위로 해가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게 범위로 해가 나타난다는 건 어차피 얘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죠? 범위니까.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고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수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둘 다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자 3이랑 4가 있어요. 3과 4가 있으면 당연히 4가 더 큰 거죠. 3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하고 4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건 오류가 생기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3이 오히려 더 크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것, 양변에 음수를 곱한다는 건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x 플러스 3은 7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항을 하지 않고 이대로만 봐도 x는 4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3을 뺐을 때도 똑같이 이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도 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거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 나누는 거 괜찮은데 음수를 곱하는 것만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 부등식의 기본 개념이었죠. 그 다음
x의 범위가 2부터 5까지일 때 3x-1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3x-1의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 x라는 애를 3x-1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3x-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알겠죠? x에 가까운 쪽부터 채워주면서 3x-1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3을 곱해서 3x는 6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3x-1은 5보다 크고 1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인데 이렇게 할까? 1부터 3까지인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범위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x에서 마이너스 2x로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변하면 되겠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2x를 쓸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 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양변에 음수를 곱할 때는 얘와 얘의 위치가 같이 이렇게 바뀌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1로 그냥 오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1로 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저절로 이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등식에서는 항상 왼쪽에 작은 애를 쓰고 오른쪽에 큰 애를 쓸 수 있도록 식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리고 x라는 애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 항상 x가 왼쪽에 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양변에 1을 더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반대로 3x 플러스 5의 범위가 10부터 20까지다. 그랬을 때 x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3x 플러스 5에서 3x로 바뀌고 x로 바뀔 수 있도록 이번에는 먼 쪽부터 하나씩 없애나가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먼저 5를 빼주면 3x의 범위는 5부터 15까지가 되고 x의 범위는 3분의 5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 자,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y를 5x 마이너스 3이라 할 때 y의 범위를 구하시오. 해봐. 그 다음에 x가 5이고 같은 거 또 안 해. 그래 보자. 이때 y의 범위를 뭐야?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 y가 얘랑 똑같으니까 얘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5를 먼저 곱하고 마이너스 10부터 30. 그럼 5x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3을 빼는 거니까 13, 32. 이런 식으로 해서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3부터 32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변 일단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4를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6을 먼저 빼고 6을 빼고 2를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를 구한다. 됐죠? 그 다음 부등식의 합과 곱.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주고 y의 범위가 7부터 10까지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부등식에서 보면 x는 4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4를 가지고 식을 만들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x가 4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x를 3에서 멈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x가 4보다 작다고 했지 3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 3.9도 되고 3.99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x랑 y랑 더했을 때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14인 줄 알았는데 x가 4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14는 안 되는구나. 14랑 같아질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문제를 풀 때 오류가 없는 거죠. 부등식을 세울 때도 오류가 없어요. 그죠? 14 없잖아. 이 x 플러스 y. 괜찮습니까? 이 말 하나 듣겠어요? x가 4가 없고 y는 10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더했을 때 14는 당연히 이 사이에 없지. 그래서 같다는 기호가 빠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음 x 플러스 y의 최소값 이렇게 이야기하면 x 중에 가장 작은 거 1, y 중에 가장 작은 거 7. 근데 사실 7은 없네. 포함을 못 시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등식에 오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x-y x-y의 최대는 작은 수에서 큰 숫자를 빼면 돼요. 아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요. 최대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4에서 7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근데 얘는 안 가지고 있죠. 됐습니까? 다음 x-y의 최소값.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뺐을 때가 제일 작겠지. 그래서 1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5. 이건 갖고 있죠. 괜찮습니까?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포함시키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포함 못 시키는 거.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과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XY는 양 끝에 있는 1사랑 70 가지고 그냥 곱해가지고 제일 큰 거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X랑 Y랑 곱했을 때 제일 큰 게 4하고 10 곱했을 때지. 하지만 얘는 4가 없네. 포함시키지 말고. 같다는 기호를 안 쓰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1하고 7을 쓰는 거. 마찬가지로 같다는 기호만 빼면 상관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계산할 수 있다. 됐죠? 나눗셈도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연습 x의 범위가 2부터 10까지 y의 범위가 1부터 7까지 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y를 보여줍시다. 자, x 플러스 y의 최대는 x 중에 제일 큰 거, y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면 17. 얘는 17을 가지고 있죠. 둘 다 12랑 7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x 플러스 y의 최소는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뭐야? 내가 다 같다고 해버렸네.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 이렇게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x 중에 제일 큰 거, y 중에 제일 작은 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10에서 1을 뺀 거 9 포함시키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뺀다. 마이너스 5 포함 못 시키죠. y가 7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y 제일 큰 거 70. 근데 얘는 포함을 못 시키죠. 최소값 2, 얘는 포함을 시키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합도 계산할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완전 기본이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냥 1차 부등식 계산하는 거 했었고, 그냥 1차 부등식에서 뭐 정수에 몇 개 가져라. 그럼 범위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여기 문제 다 나올 거니까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 이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그건 방정식이랑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봅시다. 나 지금 책에 있는 181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뭐야? 182쪽에 있는 내용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182쪽 볼래요? 181쪽은 니네가 한번 풀어보고. 182쪽 516번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냥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뭐 이런 식으로만 했잖아.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니네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3x의 범위를 먼저 구하세요. 그 다음에 2y의 범위를 먼저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더하려고 하는가 보네. 더하면 큰 것끼리 더하는 거, 작은 것끼리 더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x에서 2y를 빼고 싶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최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게 최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곱해져 있다고 해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기도 설명을 한 거다. 나머지 것들도 복잡하지 않죠. 지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520번 문제 봅시다. 자, 최소값이 11 때 상수의 1을 구하세요. 자, 일단 x의 범위를 알아요. 그러니까 3x라는 애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x의 범위는 3을 곱하는 거니까 30부터 300까지. 그 다음에 3분의 1y의 범위. 3분의 1은 여기다가 3만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x에서 3분의 1y를 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최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게 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게 최소니까 10,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니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니네가 필수 확인 문제는 풀지 말고, 아니 뭐 풀 수 있으면 푸는데 일단은 여기 유제랑 예제는 꼭 한번은 풀어보시고요. 1차 부등식 봅시다. 자, 여기 527번 별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그냥 해를 구하는 건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A 값에 따라서 해가 막 달라지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1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았습니다. x의 개수에 따라서 해가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그 다음에 얘 이항 a의 x로 묶어줘야 되겠지. a-1의 x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 a-1의 x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똑같네 하면서 얘 나누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a 마이너스 1로 양면을 나누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수라면은 그냥 나눠서 문제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a-1이 음수라면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1이 0이면 양변을 0으로 나누는 행동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는 겁니다. a-1이 양수일 경우 두 번째 a-1이 음수인 경우 세 번째 a-1이 0인 경우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x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그때는 양변을 나눠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양변을 a-1로 나눌 때 음수로 나누는 거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음수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대로 하는 거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가 1일 때니까 x의 개수가 0일 때죠. 그럼 a에다 1을 대입해보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괜찮습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더 이쁘게 쓰고 싶으면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좀 더 이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해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유제 528번 빨리 해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세 번째 a가 0일 때.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는데 a가 음수면은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에 a가 0이면 0을 대입해 봤을 때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x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 없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괜찮죠? 다음. 자 여기 보세요. 529번 문제. 일단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x의 개수가 0이어야 된다 그랬죠.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해가 없다 이 개념이 나오려면은 x의 개수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식을 정리를 해서 x의 개수가 0이 되는 a 값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넘어가면 x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2도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a-3, a-2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x의 개수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가 3 또는 2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0 곱하기 x는 여기다 3 대입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x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얘는 0이잖아. 0은 1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괜찮죠? 해가 우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2라면 0 곱하기 x는 0보다 작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a는 2여야 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모든 실수가 만족할 때라고 했다면 a 값이 3이었겠죠.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풀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530번 문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그러면 x의 개수가 일단 0이어야 한다. 이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531번 별표. 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학교 때는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a-b의 x가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가 문제에서 알려준 해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0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 범위로 나타난다는 건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양면을 얘로 나눠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면을 a-b로 나눌 건데 이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인지 바뀌었는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a-b를 나눌 건데 해가 이렇게 된대. 부등호 방향을 유지했네? 그 말은 a-b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양면을 a-b로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내가 구한 해, 알려준 해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a-b분의 a 플러스 b가 2가 되고 싶다. 양면에 곱해주고 a 플러스 b는 2a 마이너스 2b 넘어가고 3b는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a가 b보다 큰 상황이죠. 괜찮습니까? 3b랑 a랑 같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a 대신에 3b를 넣어볼까? 그냥 이대로 넣자. 이대로 a가 3b랑 같대요. a 대신에 3b를 집어넣으면 2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가 0보다 큰 겁니다. 괜찮나요? b가 0보다 크면 당연히 a도 0보다 크겠죠. 여기가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제 요거를 풀어라. a 플러스 b의 x a 마이너스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a가 3b랑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a 대신에 3b를 그냥 먼저 넣어도 상관없죠. 3b를 집어넣으면 2b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근데 b가 양수랬죠. 그러니까 양면을 내가 4b분의 1을 곱해줄 때 이 4b분의 1이 양수라는 겁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겠지. 그래서 x는 b약분하고요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디였어? 532번 한번 먼저 해보실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먼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봅시다. 자, 이거에 해가 요거랬어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나눠도 되나 보다 범위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네.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으니까 2a 플러스 b가 0보다 크겠구나. 그 다음에 양변을 얘로 나눴을 때 x가 2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1인데 내가 구한 해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2a 플러스 b가 분의 a 마이너스 b가 3분의 1과 같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분수가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3a 마이너스 3b는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라서 a는 4b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대신에 4b를 대입하면은 9b가 0보다 커서 b는 0보다 큰 거죠. 그럼 다시 일로 넘어와서 a가 4b라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5bx가 b보다 크다. 양변에 5b분의 1을 곱하게 될 텐데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곱해지는 이 숫자가 양수여서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진짜로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진짜로 깔끔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범위로 나왔으니까 0 아닌가 보구나. 얘로 나누려고 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네. 그 말은 a 플러스 2b가 0보다 작았구나.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양변을 얘로 나눌 거예요. 양변을 얘로 나눌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음수구나 라고 해서 나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음수라고 해서 부호를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붙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음수구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거기서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써줄 거예요. 내가 구한 해, 알려준 해. 얘는 1이어야 돼. a 플러스 2b분의 2a 플러스 b가 1이 되고 싶다. 2a 플러스 b는 a 플러스 2b이고 싶다. 넘어가면은 a는 b이고 싶다. 자, a 대신에 b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3b가 0보다 작으니까 b가 0보다 작은 거죠. b가 0보다 작으니까 a도 0보다 작겠네. 자,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 여기 a 대신에 b 대입해 볼까요? a 대신에 b 대입하면 bx가 a 대신에 b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양변에 b분의 1을 곱하게 되는데 b분의 1이 음수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음수, 양수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있는 대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양변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고 비약분하고 그냥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알겠죠? 밑에 거 해보세요. 어? 저희 계속 하고 올려놓으시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자 봅시다. A 플러스 B로 나누게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눌 때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고 음수라고 해서 부호를 내 맘대로 붙여주는 건 아니다. 내가 구한 해와 알려준 해가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분의 A가 2분의 1과 같아야 합니다. 분수는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은 거니까 2A와 A 플러스 B는 같아야 합니다. A는 B. A랑 B랑 같으니까 A 대신에 B를 대입하면 B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가 음수면 A도 음수다. A랑 B랑 같다 그랬으니까 A 대신에 B를 대입해 준다. 양변에 B분의 1을 곱할 것이고 B분의 1이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괜찮습니까? 요게 진짜 깔끔하게 돼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뭐였지? 이러면 안 돼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부터 고등과정입니다. 여기 앞에 과정은 다 중등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등과정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바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요거, 아니 잠깐만, 설마 이걸 뭐,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원점에서 x라는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절대값 x가 4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4가 된다는 뜻이에요. 거리는 음수가 없거든. 거리는 무조건 함수예요. 알겠죠? 앞으로 5m, 뒤로 5m지. 뒤로 5m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거지만 실제로 거리는 5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4가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4도 있고 4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걸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은 4예요. 이해됩니까? 4보다 작아라 그랬으니까 4가 어디야? 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를 찍고 작은 쪽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리가 4보다 작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으면 일단 거리가 4가 되는 지점이 필요하니까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찍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거리가 4보다 작으려면 원점에서 거리가 4가 되는 것보다 더 짧아야 된다는 소리지. 괜찮습니까? 여기서 거리가 4가 되는 지점보다 더 짧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x가 4보다 작으려면은 x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으면은 거리가 4보다 작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리가 4보다 커야 되니까 더 멀리 가야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더 멀리 가야 되니까 이 부분 이쪽 부분이 절대값 x가 4보다 큰 거라서 x가 4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값 2x-1이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x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x-1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2x-1까지의 거리가 5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점이 있고 거리가 5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건데 그 거리보다 짧은 쪽, 그 거리보다 작은 쪽 어딘가에 2x-1이 있어 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바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2x-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x의 범위를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에 1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x의 범위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들어있어도 우리는 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요거 정도는 이제 할만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절대값 x가 뭐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랬어요. 그러면 절대값 x라는 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인데 거리가 2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이 필요할 거고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리가 2가 되는 지점 찍어놓고 거리가 3이 되는 지점 찍어놓고 거리가 2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작으려면 몇 쪽 아닐까? 이런 거지. 거리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려면 몇 쪽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두 군데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여기 상수였으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여기는 상수가 아니라 2x 플러스 5라는 값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절대값을 풀어서 문제를 푼다 이건데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 항상 절대값 안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1a 2x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같을 때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내가 같다는 걸 여기다 쓰고 싶으면 여기다 붙이시고 같다는 걸 여기다 붙이고 싶으면 여기다 붙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크다에 같다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여기에서의 메인은 크다예요. 알겠죠? 같다는 특별한 케이스인 거야. 알겠죠? 그럼 니네가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행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크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여기 절대값 안이 양수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절대값 안이 양수구나. 그래서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x 플러스 1로 빠져나오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뭐야 이거 계산을 하면 이거 x가 1로 넘어갈까? 이게 1로 넘어오고 마이너스 4보다 x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x를 이쪽으로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써도 괜찮죠. 괜찮습니까? 원래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요거 동시에 보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이거일 때 해를 구한 거잖아요. 이거일 때 해를 이렇게 구해놓고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범위 안에서 해를 구했는데 이 범위 안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지. 해를 잘 구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해가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2x 플러스 5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번에는 넘어가고 넘어오면은 3x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 5 넘으면 마이너스 5 괜찮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이걸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해인가 보다. 이게 다 겹치니까 이 부분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그 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x값을 0일 때와 2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x가 2보다 클 때 셋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그냥 쭉 써봐. 이해가. 답을 구한 다음에 꼭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아니 둘 다 음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얘가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3보다 작아.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범위만 내가 원하는 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그 말은 이 여기 안에 절대값 안에다가 x값을 대입하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이가 일로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커,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다 겹치는 거죠. 여기도 내가 원하는 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크면 절대값 아니 다 양수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얘가 일로 넘어가겠지?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 7보다 니네 이거 부동호 반응 표시할 때 같은 높이로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알겠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합쳐보니까 이게 연달아서 껴지는 거죠. 붙여서.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괜찮습니까? 수직선에다가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 이 지금 연립 1차 부등식도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겁나 오늘 진도 겁나 많이 나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설명한 건 절대값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다 이때까지 한 건 중학교 거예요. 이것도 다 중학교 거잖아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 얘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연립부등식은 두 개를 연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해를 구한 다음에 그냥 겹치는 부분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해를 따로따로 구해서 겹치는 부분만 잘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고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동시에 만족한 부분은 0이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보다 커,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겹치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꼭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쭉 뒤로 넘어갔어. 여기도 니네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할까? 자, 여기 541번에 2번. 이것도 우리 사실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죠.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A는 B는 C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걸 쓰든 상관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괜찮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를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쓰면 A보다 C가 크다는 말은 맞는데 이거랑 예를 들어서 이걸 쓰면 이렇게 두 개를 쓰면 A가 큰지 B가 큰지 A와 B 사이의 관계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두 개를 연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x-4가 2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3이 x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도록 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x가 넘어가고 3이 넘어오면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하나 만들어지고 x가 넘어가고 3이 넘어가면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겹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를 찾으시면 된다. 이거 됐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543번 문제 봅시다. 자, 543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니네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같다가 없고 여기는 같다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해를 보니까 여기 같다가 있고 여기 같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숫자가 얘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이 5라는 숫자가 여기와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애 해를 구해보자.
자, 5 플러스 4x가 3x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 거죠. 3a 넘어가고 5가 넘어오면 x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뭐보다 크다라는 내가 해를 구했잖아. 이 부분을 말하고 있나 봐요. 그죠? 밑에서 아무리 해를 구해도 크다라는 개념이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크거나 같다가 나오나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뭐여야 한다? 1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밑에서는 우동호가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 크다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여기서만 나올 거라 얘가 1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그대로 쓰여요. 그 다음에 545번 별표 계중요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외워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진짜로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각각의 해를 먼저 구합니다. 알겠죠?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이 문장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넉넉하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해를 구해봅시다.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밑에 거 2x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크다. x는 a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선상에 1을 잡고 크다. 여기 a 마이너스 6을 잡고 작다예요. 여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3개여야 되니까 당연히 그 자연수는 2, 3, 4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2, 3, 4가 들어있다는 거니까 2, 3, 4가 여기 들어있으면 당연히 얘는 5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그냥 무난하게 맞는 형태를 잡아준 거라고.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a-6이라는 애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은 일단 저 문장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6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해놓고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대충 잡아놓은 겁니다. 위치를.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6이 만약에 4라면 이렇게. 자, a-6이 만약에 4라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a-6이 만약에 4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 있냐라는 거지. 이 안에. 4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포함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2하고 3밖에 없네. 아, 그 말은 a-6이 4랑 똑같으면은 저 문장을 만족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6은 4랑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반대로 a-6이 만약에 5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5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자연수가 2, 3, 4 깔끔하게 들어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저 문장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거지. 5랑 같아도 괜찮네? 그래서 이거 5랑 같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같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둘 다 같아도 되는지 한쪽만 같아도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안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그런데 여기 같다라는 걸 붙이는 걸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몰라서 대부분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신경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해놓고 양면에 6도 하는 건 니네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먼저 한번 해보세요. 546번. 아유 빡세다 씨. 오늘 진도 겁나 열심히 나갔는데 고등과정이 별로 없네. 열심히 했네. 먼저 해를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얘 넘어가고 얘 넘어오면 x는 a 플러스 2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 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에다가 이걸 표현을 해보니까 3이 있고 색칠되어 있고 이렇게 보내고요. 여기에 a 플러스 2가 있고 색칠을 안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가 겹치고 만족하는 자연수가 두 개 있다 그랬으니까 3하고 4가 만족되나 보다 이거.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5는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2라는 애가 4랑 5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 다음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a 플러스 2가 4라면 이런 식으로 4라면 a 플러스 2가 4라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3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4가 되면 안 되네. 4랑 같으면 안 되니까 같다는 기호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 플러스 2가 5라면 이렇게 겹칠 때 3하고 4까지 괜찮은 거지. 어차피 5는 포함 안 시키니까. 그래서 두 개라서 괜찮네 이러면서 같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잡아준다 이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면에다가 2를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다음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방정식. 자, 특수한 해라는 것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해를 구해가지고 수직선에다 표현을 했을 때 뭐 해가 없다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해가 한 개만 있다거나 그런 건 좀 특별한 거죠. 왜냐면 부등식이라는 게 범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없거나 해가 한 개만 있으면 좀 특별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는 2를 색칠 안 하고 크고 하나는 2를 색칠하면서 작으면 2에서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안 겹치죠. 그럼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특별해 보이잖아요. 부등식인데 해가 없대.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 색칠하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색칠을 하면서 왼쪽으로 가잖아. 어디가 겹쳐? 딱 2만 겹쳐. 괜찮습니까? 부등식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범위로 해가 나오는데 2만 깔끔하게 딱 해로 나오는 것도 특별해 보이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이나 표현을 해보면 그냥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계산하는 겁니다. 특별해 보이면 특별한 거고 내가 안 특별하면 안 특별한 거지. 괜찮죠? 자, 여기 얘 1로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얘 1로 넘어가고 4x가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3.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 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이 하나 딱 겹치는구나.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3. 마치 방정식처럼 보이니까 특별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니네가 한번 해보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549번 별표. 계중요, 계중요. 자, 이게 왜 계중요냐면 이 문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범위를 계산했던 그 문제와 그냥 100% 일치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냥 문제내는 유형이 조금 다른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보세요. 자, 위에 거 해를 구해봅시다. 2x 넘어가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4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 x는 4분의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괜찮죠? 여기까지? 해 구했고. 두 번째 거 2x 넘어가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x는 작거나 같다 5.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주고 해가 없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 5가 있고 색칠하면서 이렇게 가. 얘는 크다며 오른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해가 없으려면 당연히 반대쪽에서 여기가 4분의 a 플러스 1에서 이렇게 가면은 해가 없겠지. 괜찮습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연립부등식이 해가 없는 거잖아. 이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4분의 a 플러스 1이 5보다 크면은 그냥 맞겠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말고 디테일하게 한번 더 보라는 소리예요.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4분의 a 플러스 1이 5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는 색칠하면서 왼쪽, 하나는 색칠하면서 오른쪽이 되니까 5에서 겹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에서 겹치면은 해가 없다는 말이 아닌 거지. 그러면 얘가 5가 되면 겹치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 같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면에 4 곱하고 1 넘기는 거는 할만하잖아. 괜찮죠? 그래서 각각의 해를 구해서 해가 없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a 플러스 1을 5의 오른쪽으로 빼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세팅을 해야 되겠다. 가 일단 기본이고 거기에서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확인한다.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유제 550번.
자, 3x 넘어가고 1 넘어가면 x는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2x 넘어가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3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없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가 여기에 있고 a 플러스 1이 여기에 있으면 겹쳐서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2의 왼쪽에 있으면 겹치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가 없기 위해서 2가 여기에 있고 a 플러스 1이 여기에 있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얘네 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오른쪽이니까 a 플러스 1이 2보다 더 커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a 플러스 1이 2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는 2를 기준으로 색칠하고 작고 하나는 2를 색칠하면서 크다면은 2가 겹치네, 해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같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문제냐? 아이씨. 자, 해가 4래요. 딱 4만 겹쳤어. 딱 4만 겹치려면은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갔다는 소리 아닐까? 그죠? 그래야지 4만 딱 겹치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해를 구했을 때 이 기준이 되는 숫자가 둘 다 4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가면은 x가 a 플러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2b가 넘어가면 x가 1보다 1 마이너스 2b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4가 되려면 얘도 4고 얘도 4여야 정확하게 4만 딱 겹칠 것 같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4, 이거는 4 이렇게 하면 a와 b를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수 확인 문제를 풀기 전에 예제, 유제 먼저 빠다다닥 풀고 다 괜찮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확인 문제 풀도록 하세요. 시작!